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죠? 어린 시절이 불행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고 애들도 잘 키우고 사는 게 되게 편해졌다라는 분들요. 애착이론에서는 이런 경우를 안정애착을 획득했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어린 시절 형성된 불안정 애착에서 벗어나서 안정애착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인간관계를 맺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 사회생활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연인이나 배우자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분들, 또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생이 바뀔 만큼 놀라운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이 애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역류하게 형성되고 한번 형성된 애착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연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게 어렵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남을 잘 믿지도 못해서 연애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해도 유지하는 게 어렵다거나 반대로 누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 끊임없이 연애를 하면서 과도하게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없으면 불안하고 또 막상 있으면 귀찮고 이렇게 한 사람과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타인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날 싫어할 만해. 내가 봐도 난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자기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 이론에서는 이것을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다, 미해결 과제가 있다, 혹은 분화가 안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결국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의 생존에 절대적이었던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 그때 맺었던 관계의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 타인과 나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애착은요,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한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연인이나 부부같이 친밀한 관계에서는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부 중에 한쪽이 불안정 애착 유형일 경우에 극심한 부부 갈등을 겪을 확률이 높고요. 이게 심지어 대물림도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엄마와 자녀의 애착 유형이 일치할 확률이 75%나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연구들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안정 애착 유형은 잘 안 변하고 오히려 대를 거쳐서 더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평생을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살아야 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디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애착 유형은 변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안정적인 애착을 획득할 수 있다. 바로 획득된 안정 애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안정 애착 유형이었는데 어른이 돼서 후천적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발달시킨 안정 애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안정형이냐, 불안정형이냐, 그 중에서도 불안형이냐, 회피형이냐, 두려움형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획득된 안정애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성인이 돼도 애착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약 15%에서 16% 되는 사람들이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으로 바뀌더라. 부부가 함께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바꿔가는 연습을 하니까 안정 애착으로 바뀌더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상담의 횟수가 많을수록 변화가 더 잘 일어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요, 애착 유형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밝혀졌지만 구체적으로 왜 누구는 바뀌고 누구는 못 바뀌는지, 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의 연구죠. 여기서 과거의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안정 애착을 얻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어떤 핵심 단계를 거치고 또 어떤 요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연구 결과 봤더니 이 획득된 안정애착이 되려면 3가지 범주에서 모두 변화가 필요했어요. 상위 조건과 내적 변화, 대인관계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 조건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내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동시에 대인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이 안정애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구체적인 하위 요소들을 보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메타 컨디션이라는 상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안정애착을 획득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4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고요. 2번째가 대리애착 대상입니다. 이 넷 중에서도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 뭐든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안정애착을 획득하는 건요, 여러분,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이걸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나도 안정애착이 되고 싶어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중요한 메타 조건은 이 대리애착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과거에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안정감을 다른 성숙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친구든 친척이든 선생님이든 멘토든 상담사든 배우자든 누가 돼도 괜찮지만 부모한테서 받지 못한 지지나 안정, 보호 같은 걸 제공해 줄 만큼 안정적이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배우자나 친구나 가족이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오히려 그 관계에서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잘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한다거나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애착은 더 불안정해지고 사람을 더 못 믿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기지 역할을 해주는 제3의 대리애착 대상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몸으로 느껴보는 거거든요. 이게 책 100권을 읽어도요, 이 체험이 없으면 이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면 애착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안정기지 역할을 대신해주는 상담사를 만나서 장기적으로 약 평균 20회 이상의 상담을 받으면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타인에 대해서도 내가 지지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믿음을 확고히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디가 컨텐츠를 만들다가 이 앱까지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거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리애착 대상이 없으신 분들, 특히 배우자가 이 역할을 못 해주시는 분들 어디 가서 방황하지 마시고 더 상처받지 마시고 신디에 있는 안전한 전문가 분들을 대리애착 대상 삼아서 신디를 안정기지 삼아서 안정애착을 획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가 역경 극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랑 연결이 된 건데요. 노력하다가 관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죠. 그때 누구나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이것 봐, 이거 다 소용없다니까? 이렇게. 근데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기억하면서 의지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상담받고 좋아진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일어서는 것, 이거 역시 과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째 요소는 바로 치료, 교육, 자기개발 등의 구체적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침대에 누워서 끙끙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고민 얘기하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메타 조건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나 갖고 계시나요? 자, 이 4가지 메타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셨다면 그 다음 스텝인 내적 변화를 경험할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